안녕하세요, 맞상호입니다. 오늘 갈 곳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플레이버즈 뷔페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미국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브랜드 중에서 럭셔리 브랜드에 속한다네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3795선 고속터미널 역 및 센트럴시티와 연동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통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급 호텔답게 로비는 브라운 원목과 대리석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따뜻하고 세련됐고요. 이 느낌은 뷔페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갔고요. 엘리베이터를 나오니까 뷔페 입구가 바로 보였습니다. 6시에 디너 시작인데 1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다가 6시 정각에 입장했어요. 입구부터 그릴바가 위치해 있고요. 바에 가까운 테이블들을 지나면 창가 자리가 나오는데요. 음식에서 좀 멀긴 하지만 높은 천정과 수직으로 매달린 모빌 인테리어, 큰 통유리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아쿠아파나 생수와 페라렐레 탄산수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디너 13만 9천 원인데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13만 원에서 13만 9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예약하면서 알아보니까 올 3월에 다시 한번 인상된다고 하네요. 네이버 예약은 상시 오픈으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인상 가격이 아직 미정이라서 2월까지만 예약받고 있고 전화로 예약 시에는 3월 예약도 가능한데 아마 인상 일정을 공지하고 예약받을 것 같아요. 뷔페 이용 시 주차는 5시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샐러드 먼저 시작합니다. 종류는 많지 않지만 필요한 것만 있는 느낌이고요. 드레싱을 섞지 않고 한 샐러드에 한 드레싱이라 심플하고 좋습니다. 갈비 양념으로 볶은 차돌박이 샐러드는 샐러드 치고 간이 좀 셌어요. 맛있긴 한데 샐러드부터 너무 간이 세다. 타이 새우 샐러드는 새우가 좀 작은 듯 하지만 탱글한 식감이 좋았고 매콤새콤한 드레싱과 잘 어울렸어요. 서양의 블로초라고도 불리는 아티초크인데요. 보기에는 죽순같이 아삭할 것 같지만 무른 식감이었고요. 식초에 절인 고사리 맛이 나. 치즈 토마토 참 맛있어요. 그 치즈가 고소해. 아스파라거스는 데쳐서 오일을 곁들였는데요. 껍질을 제거해서 간도 잘 배고 부드럽고 아삭했어요. 샐러드는 지중해식 요리가 주였는데요. 개성이 뚜렷하고 맛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간이 셌어요. 올리브까지 먹고 나니까 첫 접시에 물이 먹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해산물입니다. 두툼하게 썰린 사시미가 예뻐요. 광어, 방어, 참돔, 연어가 있고 취향대로 부탁해서 원하는 것만 받으셔도 됩니다. 초밥은 4피스 담긴 접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참치, 생연어, 광어, 장어초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산물 코너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전복, 가리비, 대게, 새우가 얼음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보기에는 좋지만 차가워서 질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광어와 참돔은 쫄깃함과 감칠맛이 좋았고 일식집 바란처럼 끼워주는 시소입이 좋았어요. 참치는 약간 절인 것 같은 느낌으로 간간하니 좋았습니다. 초밥은 샤리가 특이했는데요. 신맛이 거의 없이 집에서 먹는 밥 같은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슴슴한 맛이라 좋았습니다. 장어초밥은 달달하고 고소한데 일식집에서 나오는 교구 맛이 나서 재밌었어요. 이번 접시는 차갑게. 대게는 차가우면 퍽퍽할 수 있는데 의외로 수분 손실이 적어서 촉촉하고 결감도 좋아 맛있었습니다. 차가운 대게가 예상과는 다르게 괜찮아서 가리비와 전복도 기대를 했지만 쫄깃함을 넘어서 좀 즐겼고요. 새우는 대게와 달리 뻣뻣했습니다. 이건 조금하다. 이걸 바이킹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훈제 농어와 연어, 연어를 딜과 소금에 재운 그라브락스, 훈제 농어는 꾸덕하게 말린 어포 같기도 하고 볶은 양파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문어를 블루베리 묵으로 감싼 문어 테린인데요. 농어 훈제는 꼬들꼬들하게 말린 오징어를 물에 불린 식감이고요. 훈제 향이 강했습니다. 테린의 문어는 꼬들한 식감이 좋고 까만 묵 부분은 오향 장육을 끓이고 남은 소스를 붙여놓은 짠맛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라브락스는 은은한 딜 향이 연어와 잘 어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짜지가 않습니다. 훈제 연어는 큼지막해서 한두 점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라서 한 점씩만 집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릴 요리 코너입니다. LA 갈비, 등심 스테이크, 양 어깨구이, 등갈비 등 육류도 있지만 중간중간 옥수수나 버섯, 토마토도 있고 해산물 구이도 있어서 아까 차가운 전복과 새우가 싫으신 분은 그릴 요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LA 갈비 맛있어요. 가벼운 고기 양념이 잘 저어져 있고요. 불향까지 더해지니까 참 맛있습니다. 양고기에는 민트 소스. 민트 소스는 어린이 치약 같은 맛인데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니까 잘 어울리고 단맛이 강한 소스입니다. 등갈비는 달달하면서 스모크 향이 배인 소스와 부드러운 육질이 아웃백 백립과 놀랍도록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등심 스테이크는 고기 자체에 간이 돼 있지 않고 소스도 홀그레인 머스타드만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질깁니다. 대충 씹으면 큰일 나. 전복과 새우는 겉면은 단단한데 속살은 수분감도 있고 부드러우면서 무엇보다도 불향이 배서 맛있었습니다. 전복과 새우는 구운 걸 드세요. 찬 것보다는 훨씬 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와인 안주로 좋은 살라미, 초리조, 햄, 그리고 하몬과 비슷한 프로스트와 멜론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름지고 맛있네요. 요거는 페퍼로니하고 맛이 비슷하다. 초리조나 살라미 둘 다 피자에 올려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맛이고 술안주로는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쿡햄과 피스타치오 모르타델라는 빵 사이에 끼워서 먹는 슬라이스 햄 같은 맛이고요. 이탈리아 생햄 프로슈토는 멜론과 궁합이 잘 맞죠. 단짠의 끝판왕이라서 이날 여러 개 먹었습니다. 버터 소스에 바로 구워주는 랍스터 테일 가져왔어요. 여러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고요. 빨간 껍질에 하얀 속살이 있는 랍스터 테일을 바로 구워주니까 퍼포먼스도 좋고 향도 맛있게 나서 몇 개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코너에서 오늘의 스페셜 해산물 요리인 굴튀김과 크림 소스를 곁들인 농어구이를 가져왔는데요. 농어구이는 크루통 같은 비주얼이었어요. 랍스터 테일은 촉촉하고 결감이 좋아서 버터 소스와 잘 어우러져서 진하고 맛있었어요. 소스 없이 랍스터만 먹어도 버터 소스의 간 때문에 맛있었고요. 근래 먹었던 랍스터 중에서 제일 맛있게 조리된 것 같습니다. 굴튀김은 굴이 커서 풍부한 식감과 바다향이 좋아서 맛있었고요. 크림 소스에 빠진 농어구이는 소스는 진한데 농어는 퍽퍽해서 한 번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릴바 끝 파스타 코너 옆에 스테이크 존이 있는데요. 벽돌만한 소등심을 오븐에서 먼저 구워서 내부까지 익히고 겉면을 팬프라잉한 스테이크입니다. 브라질 슈아스코처럼 썰어주는데요. 등심 스테이크는 비주얼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뷔페 가면 손은 잘 안 가지만 안 먹으면 서운한 한식 코너, 보쌈, 가오리찜 같은 요리와 전복장, 꼬막숙회 등 반찬 같은 요리들이 있고요. 국과 죽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특이한 건 게살 스프가 중식이 아니라 한식 쪽에 있었어요. 특급 호텔 뷔페의 육회는 어떤 퀄리티일까? 한우인가 생각했는데 호주산입니다. 등심 스테이크는 아까 등심 스테이크보다는 훨씬 부드럽고요. 썬 단면에서 육즙이 흘러나옵니다. 굽기는 누구나 좋아할 미디엄 정도고요. 약간의 소금간만 돼 있어서 그냥 먹기엔 좀 싱거운데요. 다른 음식이 짜니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먹었었지. 이렇게 달았어.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 맛뿐 아니라 설탕의 향이 느껴질 정도로 단맛이 강했습니다. 이 정도 등급의 뷔페라면 단맛을 좀 줄이고 한우 우둔이나 홍두깨살 정도는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꼬막이 엄청 크네. 꼬막 숙회는 알이 크다 보니 꼬막이 아니라 피조개 같았고요. 탱글 쫄깃함보다는 질기고 푸석하기도 하고 내장 맛도 진했습니다. 중식은 일반적인 탕수육, 팔보채, 해삼 주스 같은 메뉴가 아니라 중식풍으로 조리된 음식들이에요. 동파육은 청경채 볶음이 따로 있어서 두 개를 합해야 우리가 알던 동파육이 됩니다. 광어튀김의 광어살은 생선 냄새만 조금 나는 정도고요. 고소하거나 진한 맛은 없지만 아주 바삭한 전분튀김옷이 일품이었습니다. 마늘 블랙빈 새우볶음은 큰 새우에 칼집을 내서 여러 방향으로 뒤집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탱탱한 식감이 더 도드라졌어요. 동파육 소스는 달달하면서 팔각향이 나는 소스인데요. 고기는 식은 감자탕 고기처럼 부서지고 퍽퍽했는데 제대로 된 동파육은 워낙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플레이버즈는 술은 별도 구매지만 나머지 26가지 음료는 식사비에 포함이라서 좋았습니다. 커피, 플레이버즈 초콜릿, 그리고 직원분께 추천받은 라떼를 시켰는데요. 특히 초콜릿은 달지 않고 가벼워서 음식과 먹기에 좋았습니다.
가자미찜은 홍어찜과 같은 암모니아 향은 없는데요. 콜라겐 덩어리가 끈적하고 연골이 씹혀서 식감이 재밌고요. 이 정도 먹고 나서 떡갈비가 좀 부담스럽긴 하네, 양이. 이 정도면 떡갈비를 먹기가 부담스러운데 떡갈비가 맛있어서 잘 들어갔습니다. 광어구이는 아까 먹었던 농어구이에 비해서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볶음김치와 보쌈고기는 아까 동파육 고기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보쌈김치가 아닌 볶음김치다 보니까 편의점 제품 느낌도 났어요. 전복장, 내장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자칫하면 전복 내장에서 비린내가 심할 수 있는데 비린 향이 약간 났지만 양념도 좋고 밥이랑 먹기 좋은 반찬 같았습니다. 그릴 메뉴 중에 홍합, 백합조개에 토마토를 넣어 끓인 조개스튜가 있는데요. 시원해 보였습니다. 라칸티나에서 먹었던 조개 파스타 국물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르고요. 좀 짠맛이 좀 응축돼 있고 토마토가 들어가서 토마토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요. 동태찌개 끓여 먹고 다음날 이렇게 다시 끓여가지고 먹을 때 좀 짜진 동태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실망. 대게찜, 석화찜, 스팀밭이 있는데요. 입장하고 바로 먹었으면 맛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이때가 식사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대게와 굴이 모두 살이 쫄아들고 짜졌더라고요. 부탁하면 다시 쪄주시지만 석화찜, 대게찜 좋아하시면 입장하고 바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대게. 아, 그렇지. 오, 잘한다고? 칼집이 나 있어. 친구도 해봐. 아까 다 실패했거든. 실패했어? 해봐. 잘하는데 뭐. 이런다. 아까도 이랬어. 아니 그걸 못하지? 기술 있어야 돼. 다시 해봐. 아니 잠깐만. 다른 거구나. 이 기술? 쉽지 않아. 기술? 끝까지 나오긴 나왔어. 한 번 더 쪄서 식은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얼음에 박혀 있는 게 훨씬 덜 짜고 맛있어요. 디저트 케이크는 6가지였는데요. 딸기나 다크체리, 블루베리를 이용한 가벼운 느낌의 생과일 케이크가 주였습니다. 요즘에는 한겨울이 딸기 제철인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가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보다는 밝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디저트들이었습니다. 티라미수는 박살이 나서 미국 교도소 배식처럼. 오늘의 스페셜 디저트래. 아이고. 생긴 것만큼이 맛있을지 모르겠네. 에스프레소 맛이 상당히 강해. 촉촉하고 손으로 짜면은 물이 한 바가지. 예, 감사합니다. 요거 찾다가 없으니까 또 바로 갖다 주시네. 역시 친절함이. 크렘 브렐렐레는 브렐렐레. 크렘 브릴레는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이 얇은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숟가락으로 건드리면 살얼음 깨지듯이 깨집니다. 설탕은 열에 의해 캐러멜화가 되면서 달고나 같은 향이 나고 아래 커스터드 크림은 진하고 고소하면서 조화가 좋았어요. 치즈케이크. 치즈 맛 진하고요. 짠이긴 한데 단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디저트. 오늘의 디저트는 버터크림 같이 생겼지만 딸기 향을 섞은 파스로 올린 쿠키였어요. 인위적인 딸기 향이 아니라 은은하면서 적당히 달고 쿠키 안쪽에 빵 같은 부분과 궁합이 좋았습니다. 블랙 포레스트, 검은 숲이란 얘긴데 영화 레버넌트에서 나왔던 그런 흑곰이 튀어나올 것 같은. 흑곰보다 무서운 당이 튀어나오네. 혈당 높아지는 맛이. 근데 그렇게 달진 않아. 아니 이 정도 되니까 음식물이 뇌까지 찬 것 같아. 한 음식에 한 점씩밖에 안 먹었는데도 이 정도 먹으니까 진짜 배불러. 과일은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퀄리티 괜찮아요. 요새 딸기 비싸니까 딸기 많이 드세요. 딸기 엄청 비싸. 레드벨벳은 중간중간에 이게 있잖아, 벽돌 쌓을 때 중간에 그 시멘트 바르잖아. 거의 공구리 케이크인데 근거 없는 드립이 나오고 있어. 결론 좀 짠짠하고 시트에는 이제 단맛이 별로 없어요. 결론은 다 맛있어요. 플레이버즈는 3대장 뷔페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답게 훌륭했습니다. 지난번 신라호텔 뷔페 리뷰 때는 2시간이라 촉박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식사의 3시간은 훨씬 여유로웠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기본 제공되는 음료의 가짓수와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메뉴는 LA 갈비, 스테이크, 랍스터 테일 등 그릴 요리와
대게가 맛있었고요. 육회와 한식, 중식 메뉴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세부 메뉴들은 상황과 계절에 따라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오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와 퀄리티는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플레이버즈뿐 아니라 다른 호텔 뷔페들도 앞다투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분이 메뉴로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공감 가고 더 알찬 리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사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